오늘 장 잘 마무리했으니까 내일을 또 내다봐야죠. 내일은 또 주말을 앞두게 됐습니다.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어떤 이슈들 주목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휴 잘 보내고 오신 거죠? 네, 잘 보냈습니다. 뭐 시장도 그 사이 에너지를 좀 비축을 해서 오늘 오르기는 했는데 좀 앞으로가 또 이제 걱정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에서 이제 애플 관련한 이슈들이 사실 좀 크게 형성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오늘 이제 새벽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LG 애플 수혜주로 꼽히는 LG 이노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BH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제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1% 내외의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어떤 시장 흐름에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도 오늘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지수 상승, 장중에는 지수 상승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어떤 기대치가 미국 시장은 한참 끌어올렸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이제 연휴로 인해 가지고 약발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3거래일 만에 6%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해 있는데 상장 첫날 고가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상황이고 공모가 기준으로는 한 60% 가까이 이렇게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라는 것만 해도 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나 카카오 관련주들 그리고 현대차, 셀트리온 같은 뭔가 이렇게 낙폭이 좀 과하다 싶었던 종목들을 줄줄이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들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낙폭이 컸던 그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저가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시장이 이제 추가 하락하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돌아올 때가 됐기 때문에 손실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이 또 심상치가 않았죠. 지금 굉장히 1206원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뭐 거래소에서 팔았다, 코스닥에서 팔았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 봐서는 그래도 아직도 한국 시장이 어떤 저평가돼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시장이 이제 오늘 밤 8시에 대선 후보 4인 그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보면 이제 심상정 후보 있고 안철수 후보 있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테마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공공 아파트 대량으로 짓자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고 막 그러던데 관련된 그런 산업들에서 무차별적으로 테마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부디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길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대통령 돼가지고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얘기고 되기 전에는 일단은 짧게 보면서 수익이 나면 알뜰하게 챙기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떤 이슈가 시장을 또 좌지우지할지 또 궁금해지는 어떤 대선 후보의 첫 토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종목은 어떤 거를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그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주십시오. 예, 제가 가만 보다 보니까 환율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네. 유가도 또 자꾸 올라가고요. 그래서 뭐가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정말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출하고 뭐 이러는 그런 기업입니다. 수출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업인데 보면 이제 에너지 분야에 이제 석탄 광산도 있고 팜유 관련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상 물류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이제 5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비슷한 회사들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이런 회사하고 이제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보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이제 좀 올랐는데 에너지 쪽에서 석탄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고유가 시대의 수혜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물류 쪽에서도 67%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달러를 다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더 큰 또 수혜를 받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또 빠르게 막 700%씩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석탄 쪽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예상되는 그 실적표를 보시면은 2021년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올라가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그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고배당, 그 배당에 대해서 2,300원이나 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9.5% 정도의 시가배당 수익률을 누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2022년도에도 쭉 이어가고 그리고 현금을 통해 가지고 쌓이는 현금을 통해서 앞으로 M&A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좀 많이 이제 하다가 오늘 이제 반짝 이제 좀 갭 만들고 뛰어 올랐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갭이 나왔을 때는 한 템포 죽여서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조금 천천히 분할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목표가는 38,000원까지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전대가는 아래쪽에 23,750원 정도로 잡아놓으시면은 좀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을 국내 시장에서는 유망주로 저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는 미국 증시 오늘 밤에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메타가 시간외에서 이 주가가 폭락을 한 가운데서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떻게 진행될까 초미의 관심사예요. 실적 발표도 잇따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챙겨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이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시장을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끌어올리고 나서 보니까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양날의 검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은 애플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핸드폰 켜보면 거기에 지도에 뭐 맛집 정보도 뜨고 이래야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광고 시장을 갖다가 정책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이제 광고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메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반면에 구글은 지난밤에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좀 덜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광고 시장을 애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구글은 오히려 더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어떤 그 정책 변화 그리고 애플이 그로 인해 가지고 광고 수익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닷컴에 대한 실적 불안감이 지금 좀 강합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한 마이너스 3.5% 정도 빠져가지고 하락을 했는데 이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페이팔이 먼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25%나 하락을 했습니다. 온라인 마켓에는 카드 결제 아니면 페이팔 결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소비 쪽의 시장 전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다시 나온 게 샤퍼파이라는 지난해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신규 활성 고객 수가 예상치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0% 하락했고 시간 내에서도 마이너스 6%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존닷컴이 오늘 밤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요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불안감을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장마감 후에 3.5%나 지금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지표 쪽에서는 미국의 서비스업 관련된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바로 구매관리자 지수가 공급관리협회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이제 IHS 마켓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관리자협회에서 기존에 이제 62에서 50대로 이제 떨어지는 59.5까지인데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IHS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실적 그 발표 예정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아마존닷컴하고 일라이릴리, 머크, 하니웰, 코코노필립스하고 에스티로드 여자분들 화장품이죠. 그리고 포드 그리고 스냅까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 바짝 긴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에스티로더나 이런 회사들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22% 지금 빠져 있어서 좀 불안한데 여기에다 이제 소비 관련주들 전기차, 포드 같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나오면은 포드 전기차 시장의 어떤 흐름도 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그나마 머크나 이제 코노코필립스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괜찮긴 한데 다른 주들이 실적이 어떤 기존의 흐름을 산업별로 좀 갈라놓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는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봐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서학개미 분들 참 관심 대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반도체 장비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 이러면은 사실 좀 생소한 그런 분야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는 한국이 최고인데 말이죠.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이제 웨이퍼 장비 쪽에 있는 그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울트라 클린이라는 회사인데 91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이퍼 장비 쪽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미국에서도 자기네 이제 장비들을 쓰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회사의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장비 시장이 2022년도에도 6%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34%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제 반도체 장비 분야는 3년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상승 사이클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파운드리라든가 로직 장비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추가로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8% 정도 더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회사의 그 기본적인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제가 기본 정보를 보여드리면은 시가총액이 한 23억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1년치 목표치를 갖다가 한 70달러대까지 보고 있고요. 시장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주 정도로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는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 매출액이 지금 결과가 지금 한 2월 23일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매출액이 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또 좋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46%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도에 크게 재미로 보지 못했어요. 횡보 구간을 쭉 이어옵니다. 그래서 40불에서 60불까지 이렇게 밴드를 가지고 쭉 이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밴드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 그동안 충분히 시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5불 정도로 잡고요. 손절매가는 47불 80센트 정도 잡아주면은 1단계에서 1차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업체들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 장비 업체들인데 이름이 울트라 클린 그 이름에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미국 종목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간맛 2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또 금요일장입니다. 주말 앞두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